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야구장이고, 내가 살아야 될 곳도 야구장이고, 야구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 그 당시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 숟가락을 못 들 정도로 아팠는데, 요 게임이 마지막이 되더라고요. 요런 말로 영광은 이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난 염종석은 어려서부터 던지는 것에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서부터 멀리 던지기로 운동을 시작했고 운동신경을 인정받아 핸드볼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전국대표에 선정될 정도로 재능은 뛰어났습니다. 이윽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그는 평소에 선망했던 야구에 입문하게 됩니다. 비록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어쩌면 그의 투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5년이나 일찍 야구를 접한 또래들 중에서 그가 던지는 공은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격수와 투수를 겸했는데 그를 본 지도자들은 잠깐 봐도 크게 될 대목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초랑중학교를 거쳐 야구 명문인 부산구에 입학한 염종석은 드디어 본인의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를 맡고 있던 2학년 선배가 부상을 당하자 팀 첫 번째 선발 자리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부산시 예선대회에서 그의 진가가 발휘됐습니다. 대회는 보름 동안 약 10경기가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 혼자서만 63이닝을 책임지는 등 발군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활약과 동시에 유소년 선수에겐 영락없는 혹사였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염종석 팔꿈치에는 곧바로 통증이 찾아오고 말았죠. 당시 체계적인 재활과 수술까지도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수술 한 번으로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추세였기에 차마 칼을 댈 수는 없었죠. 때문에 수술은 물론 그렇다 할 재활 없이 1년의 공백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자 그는 당연스레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고졸 선수들에 대한 입지가 좋지 못했고 고교에서 초특급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을 선택한 시기였죠. 고향과 가까운 경성대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던 중 그에게 한 사건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에게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때 그에게 든 생각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대학은 사치다. 당장 프로에 가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어머니를 위한 병원비 그리고 본인의 생계 유지비도 마련해야 했던 그는 곧바로 프로행을 선택했습니다. 발이 넓었던 작은 아버지와 함께 그는 프로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지명 절차에 상관없이 고졸 연구 자유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염종석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공백으로 보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실제 한 스카우터는 그저 배팅볼 투수 정도로 기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그를 눈여겨본 이가 있었는데 바로 롯데의 투수 코치였던 이충승 코치였습니다. 그는 강병철 감독에게 썩 괜찮은 것 같은데 전지훈련이라도 한번 데려가 봅시다 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계약금 1,500만원, 연봉 1,000만원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프로 입단이었고 그 과정에서도 염종석에겐 시련이 동반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본격적인 시작을 마주한 염종석은 본인의 진가를 반드시 발휘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1992년이 시작되고 한 신문기사에서는 이름하여 공포의 마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차명석, 정민태, 권명철을 필두로 걸출한 신예 투수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염종석은 그저 한 차례 언급되는 것을 끝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다소 조용했지만 그는 전지훈련을 통해 완성형 투수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각을 알아차린 이충승 코치 아래서 투구 폼과 여러 기본기를 다듬었는데 이딴 당시 130km대의 직구가 140km 중반대로 올라가는 등 그의 성장세는 비범했습니다. 특히나 그의 피지컬은 190cm가 넘는 우월한 신장이었기에 그의 재능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그렇게 염종석은 첫 해부터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데뷔는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는데 개막 시리즈였던 4월 5일 오비와의 경기에서 감독은 그에게 선발 투수임을 통보했습니다. 당시는 선발 예고제가 없었고 당일날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를 처음 접한 신인 투수에겐 극도의 긴장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있는 힘껏 투구했지만 밸런스는 쉽게 잡혀지지 않았고 결국 3이닝도 채우지 못한 채 강판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던 그에게 강병철 감독은 조심스레 다가와 한 번 터진 것 같고 뭘 그리 자책이냐 라고 말하며 심심한 위로를 보냈고 그 덕분인지 그는 부담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 LG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선발 출장 경기를 얻었는데 그때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한 차례의 패전을 맛본 그는 긴장감을 덜어냈고 그저 한 타자 한 타자 신중하게 승부할 수 있었죠.
결과는 9이닝 128구를 던지며 피안타는 단 6개였고 삼진 5개를 잡아내며 단 1실점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데뷔 두 번째 경기만에 첫 승을 완투승으로 장식했고 첫 등판에 기억을 지워내며 화려하게 물꼬를 터뜨릴 수 있었죠. 제대로 상승세를 탄 염종석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본인의 무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듯 그는 선발과 마무리를 번갈아가며 출전했는데 7월 2일 시즌 9승째를 올리기 전까지 모든 승수는 그의 완투에서 비롯됐습니다. 100구를 훌쩍 넘기는 투구수에도 그는 위력을 잃지 않았고 그가 출장한 경기에선 여지없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5월 21일 OBY 경기에선 연장 13회까지 155구를 던지며 완투승을 거두는 등 고졸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퍼포먼스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투구폼은 디딤발을 최대한 앞으로 끌고 나와 팔을 크게 휘두르는 자세로 그의 타고난 신체 조건을 10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명품 슬라이더를 구사했는데 이는 선동열 이후 최고의 슬라이더라는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동료 선수 박정태는 염종석의 슬라이더는 묵직하고 힘도 좋아 만약 배트에 맞추더라도 범타로 물러났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거듭되는 활약에 팀은 상승세를 탔고 그의 인기는 부산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그저 작게 거론되었던 그의 이름은 이제 신문기사의 타이틀을 장식하며 당대 최고의 타자였던 장종훈과 함께 MVP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했죠. 그 기세를 끝까지 이어나간 염종석의 첫 해는 화려했습니다. 35경기 200이닝을 넘게 소화하며 2점대의 평균 자책점 17승을 남겼고 13번의 완투와 2번의 완봉 그리고 200이닝 속에서 남긴 고작 6개의 피홈런은 그가 시즌 내내 보여준 위력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그는 한순간에 에이스 투수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은 가을 야구에서 더욱 빛을 발했죠. 정규 시즌을 4위로 마친 롯데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만났는데 모두가 롯데의 1차전 선발이 베테랑 윤학길이라 생각했지만 강병철 감독이 선택한 것은 고졸 신인 투수 염종석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첫 발을 내딘 그는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부담감을 느꼈지만 마운드에서 발휘되는 그의 피칭은 타자들을 윽박질렀습니다. 108구를 던지며 9이닝을 홀로 마무리 지었고 5피안타 5탈삼진 사사구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최종 스코어 3대0 완봉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가을 야구를 지배했습니다. 해태와의 플레이오프에선 미스터 제로와 가까운 퍼포먼스를 펼쳤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2경기 등판하여 모두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그해 포스트 시즌 최종 성적은 30이닝을 넘게 던지며 타승 무패 1세이브 1.47의 평균 자책점으로 롯데가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단연코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롯데의 신인왕 선수가 될 수 있었고 다승과 구원 부문에서 2관왕을 달성했던 송진우를 제치고 당당히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선배 타자들이 아직 내 공을 많이 보지 못해서 잘 먹혔던 것 같다. 평소 동경해왔던 최동원과 선동열 선수 이상가는 최고의 투수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종석의 포부는 첫 해의 화려한 성공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시련을 알지 못한 채 다음 시즌을 그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죠. 염종석은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난 알아요를 발매하며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서태지와 아이들. 염종석의 인기는 마치 그들과 비슷하다 하여 염태지라는 별명도 생길 정도였죠. 그러나 그런 화려함 뒤엔 서서히 그림자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데뷔 년도의 활약은 나날이 희열로 가득했지만 그 때문인지 찾아온 통증에 대해 무딜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한순간에 에이스로 거듭난 그에게 팀은 팔 컨디션 관리, 등판 간격 조절 등 현대에서는 당연시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고교 시절 부상 이력을 지니고 있던 그는 첫 해 200이닝을 넘게 투구했고 선발과 마무리를 번갈아가며 출전하는 일은 팔 내구성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즌 막판 포스트 시즌에서의 투혼은 그것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죠. 이듬해인 1993년 그는 10승을 거두긴 했지만 공의 위력이 줄어들며 평균 자책점이 1점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3점대의 평균 자책점이었지만 92년 대비 93년은 리그 평균이 1점 넘게 줄어드는 등 극심한 투구타자 현상이 발생했기에 오히려 퇴보한 그의 성적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1993년이 끝나자마자 그는 방위복무를 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의 팔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5년까지 방위병 선수들은 홈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기에 방위 근무를 하면서도 팀으로부터 출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습니다. 때문에 94년 14경기, 95년에는 18경기를 출전하며 휴식을 가질 수 없었고 나온 경기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9 이상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더욱 치명적이었는데 팀 소속이었을 땐 많은 훈련량을 가져가며 팔 컨디션을 그나마 올릴 수 있었지만 훈련도 없는 상태에서 간간히 투구를 하는 일은 그의 팔을 고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훗날 이를 회상하는 그도 이 순간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밝혔죠. 더욱 아쉬운 것은 정확히 1996년부터 방위병 출전 금지에 대한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그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자아냈습니다. 복무를 마쳤을 때 팔의 상태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고 혼자서 세수를 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1996년을 팔꿈치 수술로 인해 통째로 날려야 했죠. 수술과 재활을 마친 그는 예전과 같은 구위를 잃어버렸지만 투심, 포크볼, 커버 등을 연마하여 기교파 투수로 전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직구와 슬라이더만을 가지고 타자들을 요리하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여전히 팀을 위해 마운드를 지키는 그는 롯데 팬들에게 작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초 혹사는 그의 영구적인 팔 내구성을 악화시킨 것인지 1999년 두 번째로 팔꿈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교파로 변신 후 그래도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곤 각종 지표들도 서서히 부진하기 시작했고 팀은 오랜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은 흘러 2008년 30 중반이 된 염종석은 중간 개투로 보직 변경하며 팀의 암흑기 탈출을 도왔습니다. 7년 내내 하위권에 머물렀던 롯데는 2008년 정규 시즌 3위에 올랐고 염종석 또한 새로 맡은 보직에서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나자 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코치 연수 제안이었는데 이는 곧 은퇴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여전히 투구를 이어나가고 싶었던 그는 그것을 정중히 거절했죠. 그의 통산 승수는 93승, 7승만 더하면 100승을 채울 수 있었기에 그에게는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방출 통보를 받았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테랑으로서 가치가 있던 그는 SK와 하나로부터 입단 제시를 받았죠. 그는 개인의 마지막 목표와 롯데의 원클럽맨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랫동안 정들었던 사직구장을 보자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결국 그는 2008년을 끝으로 17년간의 야구 여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992년을 두고 김영준 해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92년 염종석이 태운 불꽃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결코 태워서는 안 되는 슬픈 불꽃이었다. 롯데의 두 번째 우승은 염종석의 팔을 바쳐 얻어낸 산물이었습니다. 고졸 신인이 보여준 첫 해의 임팩트는 아직까지도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수술 이후에도 사직의 마운드를 책임진 것 그리고 2000년대 암흑기를 버텨냈던 그의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